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정말 좁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이 정말 좁다는 걸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아마 이걸 제대로 느꼈을 사람은 저보다 전 남친이었을 겁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또한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지방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부모님이 제 합격 소식에 더 기뻐하셨는데요. 아니, 정말 합격이야? 어, 여보, 여보! 아니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아, 왜 이렇게 불러요? 큰일 났지? 예은이가 합격했어! 어머나 정말? 정말이야? 손에 꼽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대학이었고 제가 목표로 했던 곳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살이가 그리 녹록지는 않았어요. 기대에 부풀어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아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었고 대학교 근처 아니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정도로 길치여서 항상 길을 헤매곤 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 서울 지리도 제법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회사에 바로 취직도 했는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탄한 회사에 입사하여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정도로 돈을 벌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 무슨 돈이 있다고 또 용돈을 보냈어? 조금 보냈어. 저축하지 않고선. 저축할 돈이야 당연히 있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런데 다음부턴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말고 너 써. 엄마는 제가 용돈을 보내면 꼭 전화하셔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심 목소리는 밝으셨어요.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신 거겠죠. 그래도 제가 자주 보내면 꼭 돌려보내곤 하셨으니 아주 가끔씩 용돈을 보내드려야 했네요. 저는 한동안 취업을 하고 나서도 하숙집에서 계속 생활했는데 회사에서 거리도 있었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나니 회사 근처 원룸 정도는 얻을 수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 저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와는 달리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 집이 시골이겠네요? 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막상 가보면 또 완전 시골은 아니에요. 조금만 나가면 시내도 있고 버스도 잘 되어 있고. 기회 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친척들이 다 서울이라서 명절에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동네 구경 시켜드릴게요. 와, 정말요? 그럼 서울은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모르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주로 남자친구가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며 서울 구경을 시켜줬어요. 고궁도 많이 가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하플도 남친 덕분에 가보게 되었죠. 남자친구와는 꼬박 2년을 만났는데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성격의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면서 많이 배려해주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여기 맛있지? 응. 그런데 자긴 쌀국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난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그동안 나 때문에 매번 다른 것만 먹었잖아. 그리고 쌀국수도 먹다 보니까 입에 맞네? 그래? 어, 너랑 만나다 보니까 입맛도 변해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곤 했는데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지 화도 잘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화도 내고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웃더라고요. 왜 웃어? 기분 나쁘게? 아니야. 아니, 왜 웃냐고! 귀여워서. 뭐? 자기 화내는 게 귀여워서 웃었어. 미안해. 아, 그만 화 풀어라, 어? 남친은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지도 않고 항상 받아주기만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 화를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싸움이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서로 다투면 꼭 다 풀고 집에 가야 했기에 집 앞에서 웃는 얼굴로 헤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었는데요. 고민을 털어놓으면 같이 해결책을 찾기도 했고 어떤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줬고요. 저번에는 제가 갑자기 한국사에 관심이 생겨서 시험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자기도 같이 준비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미 취업도 해서 한국사 자격증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따려고 하냐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같이 시험 본다고? 그래. 재밌겠는데? 그런데 나 역사 정말 못했는데 큰일 났다. 자기만 붙고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건 붙고 떨어지고 그런 시험은 아니야. 급수로 나눠지는 거라. 그래? 그럼 내가 무조건 자기보단 낮은 급수겠다. 같이 공부하면 서로 도움될 것 같아. 맞아. 우리 말 나온 김에 문제집부터 사러 가자. 이렇게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존중해주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 이런 점이 저는 참 좋았어요. 제가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도 같이 땄답니다. 하나둘씩 이런 추억이 쌓이면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에 제 고등학교 절친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고향에서 같이 지내는데 저처럼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회사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와 제일 친했던 지수라는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으면서 남자친구도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지수야! 올, 김예은, 왜 이렇게 세련됐어? 서울물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좀 이뻐졌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으, 넌 여전하다. 야, 그런데 서울은 언제 올라왔어? 한 달 됐어. 그럼 진작에 연락하지. 뭐가 그렇게 바빴어? 서울지사로 발령받고 새로 일 배우고 적응하느라 나도 정신 없었다. 그랬구나. 이제 자주 좀 만나자. 너무 보고 싶었다고. 당연하지. 그런데 너 남친은 언제 와? 그러게. 올 때 됐는데. 어머, 저기 왔다. 아, 예은아, 미안. 차가 너무 막혔어. 괜찮아. 여기는 내 고등학교 친구 지수. 안녕하세요. 이정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이, 그래요? 좋은 얘기겠죠? 네, 그럼요. 제가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아는데 거기로 가시죠. 그렇게 제 친한 친구와 같이 만났는데 남자친구의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친구는 정말 괜찮다면서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났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수야, 잘 들어갔어? 그럼. 야, 근데 네 남친 진짜 괜찮더라? 그래? 착하지? 착하기도 한데 아까 보니까 매너가 그냥 몸에 배어있던데? 맞아, 되게 젠틀해. 다른 여자한테도 다 매너 좋고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여태 만나면서 그런 적 없었어. 그냥 해본 말이야. 부럽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너한테 정말 잘하더라. 제가 봐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연애도 할 만큼 했겠다. 저희는 결혼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7년 전 사별 후 혼자 계셨는데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식이 하나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우리 정수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잘생겨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서 외고에 갔어. 혹시 들었나 모르겠네? 아,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 정수가 말했나 보구나? 암튼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수능을 못 봐서 대학을 좀 낮춰서 갔다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 정수가 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살 사람은 아니야. 엄마,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은이도 다 아는데. 그래, 알았다. 그런데 예은이 넌 혼자니? 아니에요. 오빠 한 명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고요. 부모님이 좋으시겠다.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난 정수 낳고 애가 더 생겼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자식은 많을수록 좋아. 나이 드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엄마도 참 친구들 많으시면서. 어머 얘! 친구랑 자식은 정말 다르지. 너희 결혼하면 자주 올 거지?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면 자주 놀러 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길 바라셨고요. 그런데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알아서 잘하겠다고 먼저 말해줬거든요. 아까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무슨 말? 아, 자주 오라고 하신 거? 그냥 말씀만 그러신 거야. 우리 엄마 되게 바쁘거든. 낮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고 모임도 정말 많아서 주말에도 집에 없으실 때 많으시고. 친구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어, 나보다 더 많으실걸? 전에 개모임인가 아줌마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거 했다가 엄마가 돈을 잘 굴렸는지 그게 소문나서 여기저기 한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가끔 그분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엄마 친구들한테 용돈도 받는다니까? 어머님은 여기저기 발이 넓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머님 말씀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 그 말도 믿음이 갔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를 했으니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가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먼 시골은 아니었어요. 서울까지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게 힘들다 보니 저와 남자친구는 토요일 아침 일찍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습니다. 여기야? 응, 차는 여기다 세운대.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네? 다들 어디 가셨어? 우리 오는 거 모르시나? 아니야, 내가 미리 말씀드려서 아시지. 그런데 지금이 한참 바쁠 때라 일하러 나가신 것 같아. 내가 전화해 볼게. 그래서 저는 도착 후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고 1시간쯤 뒤에 엄마가 급하게 오셨습니다. 예은아! 엄마! 오느라 고생했지? 차 타고 편하게 왔지 뭐. 정수 씨, 여기는 우리 엄마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많이 기다렸죠? 아유, 내 정신 좀 봐. 일하고 오느라 작업복 차림인데 금방 옷 갈아입고 올게요. 천천히 해, 엄마. 그런데 아빠는? 아빠는 마무리할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오실 거야. 해가 지고 아빠까지 집에 오시자 저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엄마가 미리 삼계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루 자고 갈 생각으로 내려온 거라 저녁을 먹고 동네 구경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해서 남자친구와 둘이 나왔는데 좀 불편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많이 불편해? 아니야, 괜찮아. 좀 어색해서 그래. 그런데 벌레가 정말 많다. 당연하지. 조금만 더 가면 다 논이고 밭인데. 참, 형님은 안 오시나? 늦게나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곧 오겠지. 오빠는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면서 체육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더니 늦더라도 꼭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본가는 서울에서 3시간이면 오는 거리라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 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 김에 오빠도 보고 가려고 하루 자고 가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늦게 도착한 오빠와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니 그래도 다음날은 밝은 표정이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견례를 한 지 이틀 만에 어머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는데 그 내용이 좀 씁쓸했어요. 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부를 물으시며 건강 잘 챙기라고 하면서 다 좋은데 제가 남자친구보다 월급이 좀 적다는 게 아쉽다고 하셨죠. 이런 문자를 왜 보내신 건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려볼까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 씨, 지금 통화돼? 괜찮아. 왜? 좀 전에 어머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혹시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어? 엄마가 뭐라고 보냈어? 월급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정수 씨보다 적게 받는 게 좀 아쉽다고 하시면서. 솔직히 엄마가 전부터 얘기하던 부분이었어. 그럼 상견례 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예은이 너랑 꼭 결혼해야겠다고 해서 엄마도 많이 양보하고 상견례까지 했던 거야. 너 처음 우리 집에 다녀가고 엄마가 나한테 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월급 얘기를 했더니 너무 차이 나는 게 아니냐고 하셨거든.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봉이 1,500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 월급도 좀 차이가 났죠. 하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월급으로 결혼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난 우리 엄마랑 생각이 달라. 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어머님이 반대하고 계신다며.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어? 내가 우리 엄마 설득할 거야. 이런 일로 너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냐? 결혼해서 우리가 잘 사면 되는 거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친을 믿었습니다. 사실 저나 남친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월급 때문에 어머님이 절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속이 좀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남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소처럼 남친과 연락하며 지냈고 퇴근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남친은 저와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날에도 항상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하고 있어.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좋은 곳이고 승진하면 연봉도 더 높아질 거라고. 월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몰라. TV에 나오는 회사만 좋은 회사인 줄 아시니까. 저도 사람인데 서운한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특히 남친이 이런 일로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든 설득할 거라고 부탁했기에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남자친구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예은아, 됐어. 어? 뭐가? 엄마가 허락하셨다고. 정말? 엄마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고 그러시면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그래서 이따가 퇴근하고 같이 만났으면 하시는데 너 시간 돼? 시간이야 되는데.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어?
그렇다니까.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이왕이면 축복받는 결혼을 올리고 싶었기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내려가 보니 이미 두 사람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바로 사과부터 하셨어요. 예은아, 내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나였어도 기분 나빴을 텐데. 어쩜 그렇게 착하고 이해심도 크니?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 주는 거야? 엄마, 여기 길 한복판인데 어디 들어가서 얘기해요. 그럴까? 예은이 너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비싼 것도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걸로. 이러다 시간만 가겠다. 저기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바로 자리를 옮겼고 음식까지 주문해 놓고 다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월급이 뭐가 중요해? 너희만 좋으면 됐지. 그거 몇 푼이나 차이 난다고.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용서해 줄래?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예은아,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책임지고 엄마 설득한다고. 이날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사과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식장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물도 해주고 싶다면서 같이 보러 다니자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동안 속상했던 거 다 풀린 거 맞지? 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아들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들 결혼만 해봐.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내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할 거니까. 어디 두고 보라고? 저는 이날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다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월급 때문에 저를 못마땅해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 나쁘고 속상했었는데 어머님이 용서해달라고까지 하시니 이제 기분 좋게 결혼식 준비를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남자친구가 차를 가지고 왔길래 어머님을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유, 아니야. 나는 택시 타고 가면 돼. 둘이 더 데이트하고 들어가? 늦었는데 이만 가야죠. 저는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니까 정수 씨랑 같이 들어가세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봐? 정수야, 나 먼저 간다. 우리 예은이 집 앞까지 잘 데려다 주고 와.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택시를 잡아드렸고 남자친구가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은아,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해. 내가 결혼해서 진짜 잘할게. 그런데 어머님이 왜 갑자기 마음 바꾸신 거야? 갑자기라니. 내가 계속 말씀드리기도 했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으셨는지 빨리 너랑 만날 자리부터 마련해달라고 하셨어. 큰 실수한 것 같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행히 양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저에게 충분히 사과도 하셨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네요. 저희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아시면 속상해하실 게 뻔했고 남자친구가 기다려달라고까지 부탁까지 했으니 잘 될 거라 믿었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어머님이었어요. 하지만 읽다 보니 잘못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보내야 했던 문자였죠. 이 시간엔 누구야? 아니야, 광고 문자. 그런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무슨 내용인가 읽어봤지.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줘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문자를 확인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거든요.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들, 우리 예은이 잘 데려다 줘. 그리고 뒷조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10억짜리 아파트 놓칠 뻔했잖아. 그러길래 엄마 말 듣길 잘했지?
농사 짓는다고 해서 돈 한 푼 없는 줄 알았는데 사돈네 과수원까지 있다고 하니까 너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은이 기분 잘 맞춰줘. 참, 미정이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 테니 걱정 말고 운전 조심해서 오너라.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다시 읽어봤는데 어머님이 번호를 헷갈렸는지 자기 아들한테 보내야 할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문자에 정확히 뒷조사라고 써 있는 부분이 기막히면서도 무서웠어요. 어쩐지 월급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허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남자친구가 설득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과까지 하길래 저도 기분이 풀렸는데 뒷조사로 태도가 돌변한 것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고 과수원까지 하시면서 땅을 넓혀갔는데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파트를 한 채씩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는 요즘처럼 집값이 엄청 비싸거나 하지도 않았고 큰 평수도 아니라서 큰 부담 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에게 주신 거고요. 지금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매매가를 정확하게 알고 언급했다는 것이 소름 돋았습니다. 어디까지 뒷조사를 한 건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고 거기다 미정이라는 이름은 또 누군지 싶었습니다. 분명 여자 이름인데 남자친구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죠. 당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결혼은 절대 못한다고 해버릴까 싶었지만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고 괘씸했어요. 저와 똑같은, 아니 저보다 더 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 참 좁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다 서울에서 다시 만났던 친구 지수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여전히 고민 중이었던 저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복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은아, 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 그렇지 뭐. 정말이야?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 거 맞고? 왜 그러는데? 친구가 계속 결혼 준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전날 받은 문자 때문에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아 신경 쓰고 있던 중이라 골치가 아팠는데 친구까지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짜증도 났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은아, 놀라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우리 회사 동기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선을 봤다면서 마음에 들었는지 나한테 사진을 보여줬거든? 그런데 사진 속 남자가 네 남친인 거야. 뭐라고? 설마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너 내가 바본 줄 아냐? 사람도 못 구분하게? 저번에 우리 같이 만난 날 네 남친 얼굴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고. 나도 혹시나 싶어서 이름까지 물었는데 이정수라고 했어. 집안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부모님 성화에 나간 자리였는데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 네가 정수 씨랑 헤어졌으면 나한테도 연락 줄 텐데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전화해봤어. 그럼 그 회사 동기한테 내 얘기 했어? 결혼할 여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냐고. 아니? 일단 너한테 먼저 확인부터 하려고 얘기 안 했어. 정말 헤어지고 선보러 나온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일 커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넌 정수 씨랑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헤어진 적 없어. 정말 어이없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남친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견례까지 해놓고 선을 보냐? 혹시 그 동기라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돼? 이미정. 왜?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문자에 미정이라고 그랬구나.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암튼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참, 그 동기한테는 아직 아무 말 하지 말아주라. 그래, 알았어.
친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너무 기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문자 속 이름이 선본 여자였다니 이건 정말 조용히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월급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좋게 보지 않으셨다는 내용부터 전부 다요. 그런 집이라면 나도 싫다. 월급 그거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해? 내가 볼 땐 월급은 그냥 핑계야.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고 그런 거였겠지. 지금 아빠도 옆에서 난리다. 여보세요? 아빠야. 지금 내가 당장 올라가서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야, 아빠. 일단 진정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처음에 그쪽에서 너 반대한다고 할 때 진작에 말했어야지. 어머님이 사과하셔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럼 너 설마 그런 집인데도 결혼하겠다 뭐 이건 아니지? 아니에요. 절대 결혼 안 해요. 엄마도 속상해 하셨고 아빠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오신다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어머님이나 남자친구가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어머님은 저에게 문자를 잘못 보낸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했습니다.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만나서 뭐라고 하려고. 다 얘기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 여자도 피해보고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알았어.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바로 만날래? 내가 너네 회사 쪽으로 갈게. 저는 친구에게 남자친구와 손을 받다던 그 여자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집안끼리 다 안다고 했으니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망신이나 당해보라고 말이죠. 저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서 드디어 그 여자를 만났는데 친구가 대충 상황 설명을 했는지 열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요? 네, 상견례도 했고요. 기가 막히네요. 어쩐지 선보고 나서 하루 이틀은 그렇게 전화오고 하더니 제가 전화해도 바쁘다면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늦게나 답이 오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여자에게 어머님한테 받았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더 기막혀하며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집안끼리 서로 잘 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엄마하고 정수 씨 어머니하고 친구 사이세요. 저도 몰랐는데 작년인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고 나서 두 분이 연락이 다 자주 만나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결혼하실 거예요? 아니요, 못하죠. 저 몰래 선이나 보고 제 뒷조사까지 하는 집안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저도 가만둘 수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제 계획은 같이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저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안 가시고요? 네, 따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든 혼자 가든 저는 할 말만 하고 올 생각이었으니 혼자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갔는데 어머님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예은아, 어쩐 일이야? 아니다, 잘 왔다. 어서 와, 우리 새아기. 어머님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를 새아가라고 부르며 반겨주셨고 안에 있던 남자친구도 제가 오니 좋아했습니다. 연락이라도 줬으면 내가 데리러 가는 건데 뭐 타고 왔어? 버스? 지하철? 택시 탔어. 그래, 잘했네. 그런데 나 보려고 온 거야? 그럼 설마 예은이가 날 보러 왔겠어? 뭐 줄까? 주스 줄까? 아니다. 망고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 갈아서 줄게. 정말 맛있어. 아니요, 됐어요. 예은아, 그런데 너 뭐 화나는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할 말 있어서 왔어. 전화로 할까 하다가 얼굴 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뭔데 그래? 우리 파혼해. 그러자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놀란 얼굴을 하고는 장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무슨 그런 농담을 해? 농담으로 들렸어? 난 진심인데. 내가 너랑 왜 결혼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우리 엄마가 반대했던 거 아직 마음에 남아있어? 기분 다 풀린 거 아니야? 정말 그러니? 내가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예은아. 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잖아. 기분 좀 풀어라. 어머님. 그래. 뭐든 말해봐. 저 몰래 사람 써서 뒷조사를 하셨던데 왜 그러셨어요? 뭐? 제 앞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있다는 거 알고 마음 바꾸신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분명히 비밀 보장 100% 된다고 했는데. 이은아,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봐.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나도 한번 해본 거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아, 그래요? 그럼 저 몰래 선 본 건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선? 무슨 선? 너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생사람 잡는 건 아니지. 내가 널 두고 무슨 선을 봤다고 그래? 남자친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랑 선 본 여자 이미정! 너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뭐? 남친은 계속해서 선 본 적 없다고 잡아댔지만 당사자가 나타나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분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남친이 나가봤는데 그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님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남친도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님한테 삿대질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네 아들 상견례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내 딸하고 선을 보게 했냐고? 그렇게 내 딸 욕심난다고 하더니 이 여자 저 여자 비교하려고 그랬어? 얘 일단 진정 좀 하고 나가서 얘기하자. 손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오호라, 이 아가씨야? 아니, 나한테 얘기해. 어? 이봐요, 아가씨. 이 집 아들 여자친구예요? 그 상견례 했다던? 네. 봐서 알겠지만 그쪽도 속은 거예요. 우리도 다 속았고. 신세 망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요. 찌질한 이런 치구숙하고 엮여봤자 좋은 꼴 못 볼 테니까. 저도 그러려고 여기 온 거예요. 뭐? 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아까 분명히 파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렇게 다시 한번 파혼 통보를 하고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한마디 더 해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 아파트 아니었으면 이 결혼 허락하셨을 거예요? 뭐?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아파트 놓치면 안 된다고. 어머나 세상에. 그럼 우리 아들한테 보낸 줄 알았던 문자가 너한테 간 거야? 그러길래 제대로 확인하고 보내셨어야죠. 아, 엄마! 대체 뭐 한 거야? 예은아,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어?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와 선본 그 여자가 남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 나쁜 놈아. 사람 가지고 장난치니까 좋냐? 아, 이건 나요! 엄마가 하도 나가라고 해서 나간 자리였어요. 엄마! 말 좀 해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머님은 선본 여자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 친구로부터 욕을 실컷 들어야 했고, 남친은 그 여자한테 멱살이나 잡히고, 저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한 대 못 때려준 게 못내 아쉬웠지만, 남자친구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을 테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이날 그런 소란이 일어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회사 동기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은아, 얘기 다 들었어. 동기랑 통화했구나? 자기는 진심이었대. 처음에는 선 보는 게 싫어서 몇 번이나 거절했다가 엄마가 하도 나가보래서 나갔는데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잘해볼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 정말? 어, 그래도 이 사실 몰랐으면 계속 마음에 들 뻔했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라. 넌 어때? 괜찮아? 난 괜찮아. 나도 아까 할 말 다 하고 나왔거든. 진짜 왜 그러고 사는지 너무 한심하다. 요즘 결혼해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파혼이 대수냐? 기운내. 나 괜찮아. 미련도 없고. 그래, 마음 잘 추스르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알았지? 친구한테 들으니 그날 제가 먼저 집에 가고 나서도 그 선본 여자의 엄마는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니 더 열받아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 선본 여자는 남자친구의 뺨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맞을 짓 했죠. 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남친도 그날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여름 휴가가 되어 저는 부모님 일도 도울 겸 해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벼농사를 하셨는데 이후 지인이 하시던 과수원을 싸게 넘겨받고는 지금까지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땅 크기가 넓어 두 분이서 하시기엔 힘드셔서 가까이 사는 친척분들이 오셔서 바쁠 땐 서로 돕기도 한답니다. 저와 오빠도 주말이나 휴가 때는 꼭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하곤 했고요. 엄마, 아빠, 이거 좀 드시고 가세요. 더운데 뭘 여기까지 나왔어. 집에 있으라니까. 일 도우려고 온 건데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해가 뜨거워서 잘못하다간 쓰러진다고. 알았어요. 알아서 잘할게요. 내가 농사일 한두 번 하나?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싶어 고개를 돌려봤는데 글쎄 전 남친이었어요. 저기 예은아. 야, 너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왔어? 너 혹시 아직도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너희 부모님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용서 빌려고 왔어. 네가 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어이가 없네. 네가 용서 빌면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아준대? 시끄러우니까 돌아가. 저는 논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과수원 쪽에 계셔서 전 남자친구가 찾아온 걸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하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하시면 너 진짜 가만 안 두실 거야. 분명히 말했다. 괜찮아. 각오하고 왔으니까. 참나.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전 남친은 한참을 땡볕 아래 서 있더니 어지러웠던지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나 보다 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서울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엄마 아빠 그리고 고모와 함께 집으로 갔는데 글쎄 집 마당에 전 남친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난리가 났죠. 아니 너 이 자식,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용서 빌려고 왔습니다. 용서? 그게 용서가 되는 일이야? 너 잘 만났다. 우리 딸 상처 주고 넌 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농기구가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와 가족들은 그걸 보고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빠를 다 말렸습니다. 아빠, 그건 안 돼! 이거나! 저 자식은 온줄을 내줘야 해! 아이고 여보, 이걸로 어쩌시려고요? 저걸로 사람 때리면 큰일 나요! 그러자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그대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만하고 빨리 돌아가. 아빠 다시 돌아오기 전에. 아니야. 용서 받아주실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더운 날이었고 모기도 진짜 많았는데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계속해서 그만 일어나라고 하며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수레를 끌고 오셨어요. 전 남친은 아빠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서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뒷조사 그것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고요. 예은이랑 다시 잘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욕을 하시든 때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뭐? 용서? 그리고 우리 딸하고 다시 만나? 이놈아 꿈깨! 그리고 이거나 받아! 아빠가 손술에서 뭔가를 꺼내 전 남친에게 던졌는데 뭔가 봤더니 소똥이었습니다. 소 키우는 집에 가서 똥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바지에 소똥이 묻은 걸 본 전 남친은 지독한 냄새에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그러거나 말거나 소똥을 또 던지려고 하셨어요. 너 이 자식! 내 딸 아파트를 욕심내더니 우리 논이랑 과수원도 그렇게 욕심나더냐? 니놈한테 줄 거라고는 소똥뿐이다! 이거는 받아! 그리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냐? 줏대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전 남친은 용서받을 때까지 있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소똥을 맞고는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그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 제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전 남친은 그날 이후 서울에서 저 혼자 사는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문을 열어주진 않았습니다. 번호도 차단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찾아왔는데 한 번은 회사로 찾아와 저한테 잘못됐다고 빌다가 정강이를 발로 차이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찾아와 귀찮게 하면 그땐 발로 차이는 거 말고 경찰서에 갈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 뒤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제 친구의 아는 사람하고 전 남친이 선을 볼 수 있었는지 하늘이 저를 도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됨됨이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욕심만 쫓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전 남친과 끝내고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삶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있답니다. 언젠가 정말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만 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